7살짜리 아이를 둔 10년 차 신씨 부부. 단란했던 이 가정이 파국에 치닫게 된 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바로 믿었던 아내가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른 건데요. 신뢰가 컸던 만큼 충격도 컸던 신씨는 곧바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아예 집을 나가버리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아내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여사친이 나눈 대화를 몰래 찍어둔 후 여사친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 건데요. 외도 후 발각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 아내. 신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참 뭔가 진흙탕 싸움이 된 것 같은 상황인데 이 두 부부 사이가 원래 이렇게 안 좋았던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7살짜리 아들을 키우면서 교육 문제로 좀 자주 다투긴 했지만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또 오히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까지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가정 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작된 아내의 외도와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그동안 믿었던 아내가 다른 사람 같다는 신 씨의 고민,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한 언론에 나온 사례 그리고 그 사연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각색을 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 이 남편이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일단 이 신 씨와 아내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그날은 이 신 씨가 연차를 내서 이제 아이를 돌보기로 한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 혼자서 아침 일찍 출근길을 나섰는데 그날 비 예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산을 놓고 간 것을 알고 신 씨가 급히 쫓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매일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날따라 낯선 차량에 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이 운전자를 살펴보니까 아내의 직장 동료였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구나 하는 촉이 왔다고 합니다. 자, 여자도 촉이 있지만 남자도 촉이 있죠. 있어요. 네. 근데 또 생각하신 것처럼 아니 그냥 그날따라 직장 동료가 하루 데려다 줬을 수 있지 뭐 데려갈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했는데, 자꾸. 그래서 이제 아내가 퇴근했을 때 슬며시 물어봅니다. 오늘도 전철 타고 가느라 참 힘들었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내가 만약에 오늘은 뭐 이렇게 나왔으면 되는데 오늘따라 유달리 전철에 사람이 많더라고. 거기에서 이 남편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띵 하고 뭔가를 한 대 맞고 안 되겠다. 다음날 출근길에 아내를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날 아내를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행을 한 건데 거기서 뭘 본 거잖아요. 저라도 이 정도면 다음날 미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오늘 오후에 출근해, 자기야. 자기 먼저 출근해. 이렇게 아내가 탁탁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따라 나갔죠. 따라 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제 보던 그 차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느낌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바로 갑니다.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남성 조금 머뭇거렸답니다. 이걸 물어봐야 돼? 물어보지 않아야 돼?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내와 안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남편 신씨 아연실색을 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소장이 예전에 그 전도연 씨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해피엔딩인가? 네. 거기 약간 그때 뭐 결국 아주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남자의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편이 외도를 했을 경우에 여자가 받는 충격도 굉장하지만 사실 남편들이 받는 충격과 질투심도 아주 굉장하거든요. 이게 누가 더 심각하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다가 정말 믿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었던 단란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굉장히 뭐 큰 불화가 있었거나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 충격은 셌을 거고 이제 신뢰가 와장창 무너졌겠죠. 자, 결국 이 아내 외도 상대 남편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내의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잖아요.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던 겁니다. 이 신씨 부부가 얼마 전에 집들이를 했는데 그 집들이에도 왔던 사람이었고요. 아이고. 그때 유독 아들한테 잘해주길래 좋은 사람이구나 했다는 겁니다. 또 집들이 전에도 종종 아내 회사 앞에 데리러 갔었는데 그때 마주치면 오가면서 인사도 나눴던 사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씨의 충격이 더 컸습니다. 자, 근데 이거 그냥 충격만 받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뭘 빨리 액션을 취해야지. 일단 이 남편이 첫 번째
취했던 건 예. 일단 가정을 깨는 것보다는 어. 내가 일단 참고 티내지 말고 일상을 한번 유지해 보자. 안 돼. 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어떻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기 모습에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본인이 나 뭐라도 해야겠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아내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걸 하면 되겠다. 상간남 소송. 그러니까 이 아내와 바람을 핀 저 남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저 부인의 만행이 시작됩니다. 반성은 그냥 여보 미안해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이상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안녕, 너 혼자 잘 살아 이러고 집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난 이 상간남도 진짜 화가 나는데 상간남이 그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나 소송당했어. 어떡해? 나 소송당했다고 이러니까 부인이 그러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까 앵커 말대로 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딱 나 짐 빡 쌉니다. 그냥 나 나갈게 이러고 나가면서 나는 내 행복을 찾아 나갈 거야. 아이도 네가 키워. 안녕 이러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아휴 참 진짜 소장님 네. 집을 나갔어요. 네. 그런데 또 이상하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3주 뒤에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또. 네, 3주 만에 잡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 씨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의 엄마니까 아 그래도 이제 아이가 보고 싶었나 보다 아니면 정신을 좀 차렸나 그러고 이제 뭐 기망을 가진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 이제 정말 희망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 씨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내가 신 씨의 휴대폰을 열어봅니다. 왜요? 그리고 대화창을 다 하나하나 살펴본 거예요. 어허. 그러다가 이 신 씨에게는 오래된 여사친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여사친하고는 뭐 그냥 정말 모든 얘기를 다 하는 사이다 보니까 좀 긴밀한 얘기도 했나 봐요. 좀 비밀스러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캡처를 한 겁니다. 그 캡처를 한 후에 자기 폰으로 옮겨서 그것을 다 직장 동료 시부모님께도 보내고 남편한테도 나도 당신 상간녀 있는 거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거 맡고 싶으면 내 상간남 소송을 취하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다 더 알리겠어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야, 이 장군 딱 때렸는데 어떻게 보면 멍군 딱 하는 거예요. 이 좀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기자, 이 여사친과, 그러니까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핸드폰을 막 싹 거의 막 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그 여사친과 신 씨는 학창 시절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요. 그러니까 무려 30년 지기인 겁니다. 이 신 씨는 여사친과 다른 남자인 친구들과 하듯이 그 소위 말하는 19금 야한 농담들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아내가 캡처한 부분도 바로 이렇게 야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맥락 없이 그 내용만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대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직장 동료 시부모님한테도 다 돌린 거고요. 그런데 신 씨는 이 정도는 그냥 남자인 친구들하고도 하는 그 정도 얘기라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사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성과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주의자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또. 자, 그러면은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사친과 야한 농담을 하는 것도 외도다. 동그라미. 뭐 친구인데 뭐 여자라고 못할 거냐? X. 자, 일단 승 의원님이 소수 의견이니까 짧게.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사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유혹은 피해야지 유혹을 맞닥뜨려서 그걸 어떻게 아니 여기서 보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 남성한테 제가 방금 완전히 흔히 말해 손절을 했는데 이 중간에 보면 그 여사친이라는 분한테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바깥에 입는 옷 말고 안에 있는 옷을 추천했대요.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에게 좀 굉장히 부적절한 물건을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남성도 절대로 부인한테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뭔가 잘못 지적을 하려면 자기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남편이 한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괜찮냐라고 예시가 된 거니까 남편이 한 거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그 부분을 잘못 착각하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상현 소장님 저희 남사친 여사친이거든요. 예. 물론 저희는 그런 뭐 이상한 걸 주고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야한 농담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그거는 외도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뭐
서로 이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면서 그런 야한 농담을 하기 시작했으면 그거는 외도가 맞는데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농담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이 일상의 적절한 내용도 예. 있고 뭐 간혹가다 이런 그렇죠, 19금 그렇죠. 내용도 있고. 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외도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음. 적절한지 여부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이 지금 와이프는 굉장히 지금 비열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뭐 약간 엉뚱한 데로 빠진 분위기인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겁니다. 외도한 아내 맞불 상간녀 소송. 여사친과의 이 야한 농담. 이거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백 변호사님 그냥 정리해 주세요. 일단 아내가 소송하는 건 자기 자유입니다. 뭐 소장에 내면 되죠. 근데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 거의 없습니다. 이 남편과 그 여사친이 정말 애정 관계가 있다면 그럼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친해서 이런 야한 농담만 주고받는 정도였다. 이것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냈나요? 본인이 불륜을 저질러서 혼인관계가 파탄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을 하는 건 자기 마음인데 본인이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감수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만약에 아내가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승 의원님부터 짧게 좀 일단 뭐 정리를 해 주시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지적질을 알리면 자기는 진짜 깨끗해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자, 소장님. 네, 저도 뭐 여사친, 남사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합니다. 근데 이제 동성의 친구와는 다르겠죠. 그래도 분명히 친구는 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여자는 남편이 정말 여사친과 그런 상간녀 관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여성의 주장은 전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아, 진짜. 아, 역시 딱 제 생각이랑 똑같아요. 역시 방송을 아세요. 시간을 딱 알고 짧게. 있어요. 눈빛이 지금. 네. 자, 이 기자. 아, 네. 손병아리 님이 가족분께서요. 술 먹고 농담하다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 한순간일 것 같은데 하셨는데 저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